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기본 강의 리뷰 테스트 7회 1번 문제. 문제를 이제 보시면 상황이 얘가 이제 마찰이 없는 면에서 등속으로 움직였겠죠. V로 이제 움직이다가 요 이제 원 궤도 반원 모양으로 이렇게 비등속 원운동을 한다. 물론 이제 속력이 너무 느리면은 최하점은 무조건 가긴 할 건데 뭐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멈추고 다시 백을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는 신경 쓸 이유가 없고 어쨌든 최하점 무조건 통과하니까. 자, 그래서 V가 만약에 루트 G 아래에 해당이 될 때 요 최하점 5점에서의 물체 수직항력의 크기를 구해라. 그래서 여기는 딱 어쨌든 얘가 원궤도를 따라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구심력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비등속 원운동이다 그러면 웬만하면 이 기본 태클을 써야 된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엮어서 갈 수가 있다. 자, 그럼 이제 최하점을 통과하는 순간에 5점에서 구심력은 이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흰 표시를 해보게 되면 이때 중력이 있을 거고요. 내가 구해야 되는 수직항력이 있을 거고요. 그럼 원 중심 방향으로 알짜임이 있어야 되니까 즉 수직항력 마이너스 중력 요만큼의 크기가 구심력 역할을 하게 된다. V는 앞에 써 있으니까 다른 기호로 합시다. 그냥 뭐 x 제곱이다 이렇게 할게요. 5에서의 속력을 x라고 그냥 뒀습니다. 자,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한번 써야 되겠죠. 주어진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여기에서 5점까지 R만큼 내려가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mgR이 될 거고요. 이게 운동 에너지 증가분이 될 거라 2분의 1 m 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곱이 될 거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사실이 우선 이제 v를 제가 루트 gr이라고 놨기 때문에 따라서 요 값이 2분의 1 mg r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넘기게 되면은 2분의 3 mgr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요 2분의 1 mx 제곱 바꿀 수 있죠. 즉 n 곱하기 r 그리고 마이너스 mg r 2분의 1 이제 붙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2분의 1은 어차피 양변이 지워지기 때문에 따라서 r도 지웁시다. r도 지우게 되면 n-mg가 3mg가 돼야 되니까 따라서 수직항력의 크기는 4mg입니다. 딱 우리 그 강의 내용 그대로를 한번 연습해 보는 스타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2번 문항 보실게요. 자, 2번 문항은 이제 A를 수평에대게 들고 있다 가만히 나가지고 이제 B하고 충돌을 할 건데 여기가 텐성 충돌을 합니다 라고 조건을 드렸죠. 그래서 현재 이제 B가 연결된 P점으로부터 이제 줄의 길은 5분의 1R인데 얘가 P로부터 연직 위 5분의 R 지점을 통과할 수 있는, 즉 얘가 이렇게 비등속 원운동을 포물선이 됐네. 얘가 이제 궤적적으로 이렇게 비등속 원운동을 해가지고 여기 P로부터 5분의 1R 요 지점을 통과할 수 있는 B의 질량의 최대값은, 그 왜 이제 질량 최대를 물어봤냐면 이거 조금 당연하죠. B가 그냥 약간 직관적으로 너무 무거우면은 많이 못 올라갈 거야. 그쵸? 찔끔밖에 못 올라가겠죠. 그래서 B가 이제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질량의 최대값.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B는 비등속 원운동을 할 거기 때문에 따라서 그 원궤도를 돌 수 있는 어떤 최대치를 지금 질문을 했으니까 그러면 최고점에서 순간적으로 장력이 0일 것.
그쵸? 우리 이제 기본 강의 때 했던 요 내용을 접근을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점을 이제 표현을 해보게 되면 장력은 0이기 때문에 B의 질량은 모르니까 그냥 X라고 둘게요. 그래서 B의 중력이 최고점에 있을 거고요. 요게 구심력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원운동 반지름분의 B의 질량 최고점에서 VH라고 할게요. 속력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비등속 원운동이기 때문에 구심력 표현했으면은 이제 뭐가 해야 되죠? 구심력 표현했으면 그러면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약간은 기계적으로 연결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B의 이제 최하점하고 최고점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이 보이죠. mg 5분의 2r. 자, 여기에 운동 에너지 감소량에 해당이 돼야 되기 때문에 큰 거에서 작은 거 뺄게요. 2분의 1. 내가 x라고 해놓고 자꾸 m이라고 쓰네요. x 그럼 최하점 즉 A하고의 충돌 직후의 속력을 VL이라고 합시다. VL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VH의 제곱 요렇게 지금 나오게 될 겁니다. 그쵸? 그러면 지금 XG라는 거를 우리가 요렇게 구심력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 XVH 제곱이 5분의 1 XGR이에요.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자연스럽게 걔를 대입을 할 수가 있겠죠. 즉 10분의 1 XGR이 될 거고요. 그쵸?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넘겨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면은 5분의 2 마이너스 10분의 1이니까 즉 10분의 넘겨서 써드려야 되겠다. XGR 이렇게 묶어버리고 그럼 5분의 2 마이너스 10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자리 같은 경우가 그러면 이제 10분의 4가 될 거니까 따라서 10분의 3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VL을 표현을 해보게 되면 어머 제가 뭘 딴 걸 옮겼네요. 죄송합니다. 왜 이럴까요? 여기 아니고 요거죠. 요거. 우리가 H에 대해 정리를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10분의 1 XGR 해서 이렇게 넘기게 되면 플러스가 되겠네요. 10분의 1 이게 2분의 1 X VL의 제곱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10분의 5가 될 거고요. 따라서 현재 VL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VL을 해보니까 루트 그러면은 현재 여기가 10분의 5 즉 2분의 1이기 때문에 쥐어지면서 GR로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꼭 요것까지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A하고의 충돌이죠. 충돌이니까 일단 운동량 보존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탄성 충돌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발 계수도 쓸 여지가 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시게 되면 A는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즉 B하고 충돌하기 직전에 얘가 이제 낙하한 높이가 그러면 2R만큼 낙하를 했기 때문에 따라서 A의 충돌 직전의 속력은 루트 2 곱하기 G2R이니까 4GR이 되죠. A의 질량은 EM이라고 그랬고요. 이게 충돌 전의 운동량이네요. 그럼 충돌 후의 운동량 탄성 충돌을 했고요. 그러면 여기가 일단 현재 저는
A 왼쪽 방향을 지금 편의상 플러스로 놨습니다. 여기 지금 플러스로 놨죠? 그럼 B는 의심의 여지 없이 왼쪽으로 튕길 거니까 그냥 플러스로 둘게요. 그래서 B의 질량 곱하기 여기가 우리가 이제 구해놨다라는 얘기죠. 루트 GR이 돼야 된다. 따라서 나머지 A의 질량 곱하기 A의 충돌 후의 속도. 단 여기서 얘 플러스 마이너스는 아직 몰라요. 오른쪽으로 튕겼을 수도 있고 멈췄을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갔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요거까지 해놨고, 그러면 조금만 정리를 하면 여기 2 있고 요거 2로 나올 거기는 4 루트 GR, 그리고 여기가 X 루트 GR, 그죠? 요거를 내가 지웠으니까 m분의 x라고 합시다. 더하기 2 루트, 아이고 아직 계산하면 안 되죠. 2VA. 자, 요렇게 될 거고, 그리고 반발 계수는 1이다. 그럼 충돌 전에 1-2. A의 속도는 왼쪽으로, 그러면 여기 그냥 바꿔서 쓸까? 2 루트 GR 분의 B는 정지였으니까, 그러면 충돌 후에 B 왼쪽이죠. 요게 루트 GR이 돼야 되겠고요. 마이너스 A의 속도. 요렇게 돼야 될 거다. 그쵸? 그럼 요게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A가 그냥 가볍게 연산이 되죠. 즉 마이너스 루트 GR이 돼야 된다. 그럼 A가 마이너스, 즉 요항 자체가 마이너스 2 루트 GR이 돼야 될 거기 때문에 따라서 넘겨버리게 되면은 6 루트 GR이 되고요. 아유, 글씨가 죄송합니다. 자, 그게 m분의 x. 이제 루트 GR은 실전이면 저는 이제 해설하느라 이렇게 좀 쓰고 있는데, 지금 공통적으로 루트 GR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하나의 기호로, 단일 기호로 바꿔서 가는 게 아마 시험장에서는 좀 더 부드럽고 유연하고 신속하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루트 GR 필요 없고요. 따라서 x의 질량은 6m이다. 자, 그래서 6m일 때 겨우 넘어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3번. 3번 이제 중력에서 등속 원운동 하는 거기에 대한 이제 복습인데, 이걸 이제 충분히 조금 이제 써보고 식저기로 전개해보고 하는 걸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번부터 갈까요? 가속도의 크기를 질문을 했고, 그러면 현재 이제 가속도는 등속 원운동을 할 거기 때문에 구심가속도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는 사실상 구심력에 대한 거를 표현을 해주세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현재 가든 나든 간에 A하고 B가 받게 되는 원 중심 방향의 힘은 둘 다 중력이 될 거고요. 그쵸? 그러면 중력이 구심력 역할을 하는 거겠죠. 중력이 구심력 역할을 할 거다. 그럼 이제 A가 받는 중력 같은 경우에는 식격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G, 거리는 2R이 돼야 되겠죠. 2R 제곱분의, 그죠? 행성의 질량, A의 질량. 그리고 B 같은 경우에 G, 거리는 3R 제곱분의, 그러면 행성의 질량 2M, 그리고 B의 질량 M,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뭐를 지어주면 된다? 뭐를? 물체의 질량을 지어주면 이게 구심가속도가 될 거다. 그래서 얘는 숫자만 보면 4분의 1이고요. 얘는 9분의 2가 되겠죠. 되셨을까요? 따라서 가속도의 크기는 A하고 B하고 얘는 이제 B가 더 크다 라고 이렇게 골라주시면은 깔끔할 것 같네요. 그래서 기억번은 틀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 같은 경우에 속력은 A가 B의 2분의 루트 3배인가?
원운동 속력을 지금 질문을 했죠. 그러면 90력식 중에서 mr 오메가 제곱도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r분의 mv 제곱 해서 속력에 대한 걸 직관적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일반화해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면 중력에 의해 가지고 등속 원운동을 하는 거니까, 즉 r분의 mv 제곱, 요게 누가 역할을 해준다? 중력이 역할을 해줄 거다. 그러니까 A, B 구별 없이 그냥 일반식으로 먼저 표현을 한 거예요. 따라서 여기로부터 원운동 속력 같은 경우에는 루트 그럼 r분의 g 행성의 질량 이렇게 나오게 되죠. 따라서 A 같은 경우에는 루트 그 원운동 반지름이 2r이네요. 2r분의 g 행성의 질량. B 같은 경우에는 루트 원운동 반지름이 3r이죠. 3r분의 그러면 g 행성의 질량이 2m이 되죠. 그래서 숫자만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루트 2분의 1이고 A가, 그 다음 B 같은 경우에는 루트 3분의 2가 되겠죠. 따라서 2분의 루트 3배가 되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여기다가 2분의 루트 3을 곱해버리면 2분의 루트 2, 즉 루트 2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니은은 맞습니다 라고 고르셔야 되겠고, 자 마무리 디귿 가시면 공전주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학습이 조금 어느 정도 누적이 되다가 이게 뭐 자세한 식까지는 아니어도 공전주기 제곱이 반지름 세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게 이제 얼핏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걸 뭐 지금에서 막 바로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주기라는 게 v분의 2파이 r 또는 오메가분의 2파이인데, 저는 어쨌든 회전과 관계해가지고는 아예 이제 v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요 오메가 각속도를 이용하는 거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보시게 되면 즉 90력 mr 오메가 제곱이 누구다? 중력이다. 일반식 먼저 쓸게요. r제곱분의 질량의 곱이다. 따라서 여기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이 즉 오메가라는 게 스몰 m은 지워질 거고 r 3승분의 g 라지 m 여기에 루트 씌운 거예요. 이렇게 딱 나오죠. 따라서 주기는 오메가분의 2파이 2파이 앞으로 좀 빼시면 루트 g 행성의 질량 분의 원운동 반지름의 세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걸로 그냥 비교하시면 돼요. 이제 그냥 실전 스타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숫자만 쓸게요. 숫자만. 우리는 어차피 몇 대 몇인지만 궁금한 것 뿐이니까. 그럼 A 같은 경우에는 2파이 공통이니까 빼버리고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R만 그죠? 2R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4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루트 4가 아니죠. 루트 8이 돼야죠. 3승이니까.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3R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3R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가 루트 27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단 질량도 2배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2분의 27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9분의 4라는 거는 죽어도 안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루트 8 대 루트 2분의 27. 물론 이제 루트 밖으로 좀 뺄 수는 있는데 9분의 4 이렇게 딱 루트 없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따라서 틀렸다. 그래서 니은만 골라주면 되겠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 이제 문제 만들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문제 풀이고 강의에서도 요거를 한 문제를 볼 건데 요 유사한 거를, 자 일단 여기는 이제 죄송합니다. 사전식으로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동일한 재질의
용수철이다. 그러면 이 용수철 상수 K가 길이에 반비례한다. 요거를 좀 사전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재질로 만들었다. 약간 이제 그림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근데 이게 길이가 2배짜리가 있었어. 뭐 이렇게 지렁이 같아. 그러면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를 x만큼 당길게요. 요때 빡셈. 여기도 동일한 길이 x만큼 당길게요. 아무래도 긴 게 당기기가 편하겠죠. 얘는 좀 상대적으로 요 하나 한 칸이 많이 늘어나니까 빡세요. 즉 용수철 상수가 길이가 짧을수록 크다라는 특징이 나와요. 요거는 이제 지엽적이지만 혹시 몰라서 알고 있으면 나쁘진 않다. 자, 그럼 이제 요구 내용은 뭐냐면 양쪽에다 질량이 다른 걸 두거나 하면은 이게 이제 압축시켰다가 손을 딱 떼면 조금 복잡해지는데, 그런 거 없이 즉 용수철의 정 가운데 질량 중심이라고 봐도 되고, 여기는 지금 딱 안 움직이고 고정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편의상 요걸 A라고 합시다. 양쪽을 이제 쭉 X만큼 압축을 시켜다 놓으니까 요 A, B가 각각 2분의 1 X를 진폭으로 해서 진동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반을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특징이 있죠? A가 용수철 원래 전체의 길이를 L이라고 해볼게. L 예를 들어서 그러면 A가 2분의 L짜리 원래 길이인 용수철에 연결돼서 단진동하고 있죠. B도 똑같죠. 왜냐하면 용철의 이 가운데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 좌우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 사실상 반으로 잘라서 A, B를 따로따로 진동시킨 거랑 똑같은데, 근데 A, B의 질량마저 똑같기 때문에 진동 주기가 완벽하게 똑같아서 전체 진동 주기는 A의 주기 또는 B의 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용수철 따라서 A만 생각하던가 B만 생각하면 끝난다. 용수철 상수가 길이가 절반이 됐기 때문에 2K가 되겠죠. 즉 용수철 진자 운동의 주기는 2파이 루트 용수철 상수분의 물체 질량이니까 즉 이 자리가 2K로 들어가 있는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라기보다는 이 내용을 하나 더 제가 알려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강의, 개념 강의에다 이걸 하기에는 너무 조금 지엽적이어서 이렇게 약간 문제로 돌려가지고 리뷰 테스트해서 마침 기억이 난 김에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 5번인데요. X축상에서 X는 0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동하는, 사실은 이제 제가 이건 조금 친절하게 드린 거고, 진동을 할 거면 X는 0이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포텐셜 에너지 때문에 그래요. 즉 이게 X제곱 형태에 해당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XY 축을 그려봤을 때 이게 포물선 형태가 이렇게 되죠. 진짜 못 그리네. 저는 갑자기 포물선이 아니라 뾰족해졌네. 잘 그리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X에 대해 가지고 어디가 제일 작죠? 원점 X는 0일 때가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작습니다. 그쵸? 그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조금 무식하게 하자면 에너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낮을수록 안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입장에서는 X축상에서 원점이 가장 안정한 지점이기 때문에 얘가 평형점 위치가 됩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구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내가 포텐셜 에너지를 함수로 줬기 때문에.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ax 제곱이라고 했고요. 포텐셜 에너지라는 거는 보존력에 의한 위치 함수에 결정되는 에너지죠. 그죠? 위치 함수 이런 말 하지 말자. 보존력에 의한 에너지죠. 그죠? 그러면 이 보존력에 대해서 어떻게 구했던 건지 기억나세요? 약간 식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래서 보존력에 대해서 일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포텐셜이 0이 되는 위치에서 내가 필요한 위치까지 보존력에 대한 거를 위치에 대해 가지고 적분을 해주는 게 포텐셜 에너지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그럼 적분하면 포텐셜 에너지가 나와. 즉 보존력이라는 힘을 적분하면은 포텐셜 에너지가 나와요. 그러면 적분 미분은 반대니까,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를 위치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보존력이 나와요. 그래서 요 관계에 대한 거를 좀 살펴볼 수 있어야 이게 좀 풀릴 겁니다. 따라서 현재 이제 크기만 보자면 마이너스 이런 거 붙일 수도 있지만, U 프라임 포텐셜 에너지 미분한 값이 EAX가 되잖아요. 얘가 뭐예요? 이 포텐셜 에너지를 만들어준 보존력이 되는 거예요. 이걸 쉬운 문제로 바꾸면 X축상에서 용수철에 연결된 질량의 M인 물체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x 제곱이죠. 그쵸? 즉 뭐 여기 나와 있는 상수 A라는 게 2분의 1 k가 되죠. 이러면은 용수철 진자네 하고서 그냥 바로 푸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표현을 그렇게 안 했죠. 근데 이거랑 그거랑 사실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복원력을 내가 지금 표현을 한 거죠. 사실은 x축상에서 받는 힘이 이거밖에 없고요. 얘는 x는 0일 때가 이 복원력에 해당하는 보존력이면서 복원력이기도 할 겁니다. 얘가 0인 위치죠. 이걸 우리는 평형점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단진동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m 오메가 제곱 x, 즉 복원력이 어떤 베타 x로 표현이 되면 오메가를 표현할 수가 있다. 자, 따라서 m 오메가 제곱 x가 2ax가 됐죠. 그래서 x가 지워지면서 그럼 따라서 오메가가 루트 m분의 2a가 됐기 때문에 주기는 오메가분의 2파이, 즉 2파이 루트 2a분의 질량 m이다. 요렇게 3번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 이제 수강생 분들이 이게 얼마 정도로 내가 완벽하게 소화를 했냐에 따라서 5번은 할만한데, 그러니까 설령 손이 안 나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되네 라는 게 이제 쭉 보이시는 분도 일부 계실 거고, 근데 다수는 아직 다져진 게 조금 많이 적기 때문에 5번에 대한 갈피를 못 잡을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만약에 풀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짜증이 났거나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체계적으로 개념적인 게 탑재가 되면은 이런 이제 함수에 대한 것도 좀 보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 이제 나중에 이제 학습 양 정도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된 다음에는 한 1.5 정도? 중에서 약간 쉬운 정도? 그 정도의 문제로 바뀔 수 있어요. 단 이거 한 줄은 기억한다라는 가정하에서. 자, 수고하셨습니다.